사상 처음이라는 얘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김민지 기자, 그러니까 하늘이죠. 우리 하늘에 좀 비상이 걸렸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요. 오늘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들락날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 중 한 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해서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경고 사격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러시아 군용기가 한반도를 영공을 침범한 거는 사상 처음입니다. 예. 그 조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영공에 외국의 군용기가 침범에 들어온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죠. 러시아 군용기. 글쎄요, 한 차례도 아니고 오늘 오전에 이제 한번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침범했으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나가세요 해서 막 경고 사격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고 사격하니까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서 잠시 빠졌다가 잠시 후에 또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작심하고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영공에. 자, 김 교수님. 우리 영공이 저렇게 외국 진짜 군용기가 들어온 거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이 그것도 사실은 러시아의 군용기가 처음 들어왔다는 것은 물론 대응을 잘했습니다만 놀라운 일인데 예. 이 배경을 좀 추후에 좀 확인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나 중국이 저를 의도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일단 러시아 국방부는 지금 정해진 소식으로는 일단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계산을 갖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지금 동북아에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이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 한국이라고 하는 한미일 삼각협력이 있는데 예.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정치적, 군사적 협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마도 한미일 삼각협력의 어떤 힘을 시험해 보려고 하기 위한 예. 그런 아마 떠보기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추후에 사실을 확인해서 엄중하게 대응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국 군용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군용기죠.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처음 있는 일.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라고 하죠. 여기를 진입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카디지에. 또 하나. 우리 영공을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침범해 오니까 우리 전투기들이 360여 발 경고 사격을 날렸답니다.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서. 이건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 그래서 제가 오늘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여러 개 겹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서 변호사 말씀하시죠. 예.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방공식별구역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제법으로 이게 정식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실제 국제 관습에서 인정되고 예. 동시에 이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올 때는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이렇게 받는 게 관행이거든요. 근데 무단으로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들어온 거. 아하. 이것도 이게 중대한 문제고. 예. 근데 영공은 더 심각합니다. 영공은 이게 국제법적으로 영토 주권이, 영해하고 영공은 이게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예요. 아하. 따라서 이게 영공은 대부분 이게 격추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강제 착륙시키는 네. 이게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전 경고라든지 또는 이게 차단, 예. 기동하는 이런 이제 사전 절차는 있지만 경고 사격이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격추까지 시킬 수 있는 예. 아주 이게 심각한 영토 주권 침해다. 아하. 저는 이게 이렇게 봅니다. 예. 박 의원님,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아까 김 교수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실상 합동으로 이렇게 우리 카디지를 침범해오고 러시아 군용기 한 대는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왜 이 시점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미묘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다음 달에 한미연합 훈련이 예정이 돼 있고 예. 또 지금 얼마 전에 이 북미 간에 판문점 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한일 간에는 지금 경제보복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미묘한 시점에 마치 사전에 약속이 난 듯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그것도 전투기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영공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요. 어허. 다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명확히 밝히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
한쪽은 부인하고 한쪽은 문제 제기하고 그냥 미제 사건 비슷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방공식별구역 그 침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있었던 일이에요. 예.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우리 서 변호사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제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니고 일종의 임의의 선이죠. 임의사항이고 예. 서로 간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 영공을 침해했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차원이죠. 군사적으로 봤을 때 네. 굉장한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군이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이건 정말 엄중하게 안보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교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또 러시아에서는 우리의 군용기가 이른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또 침범한 적이 영공에 들어온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또 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아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이 이제 빈틈이 생기지 않느냐 예. 이런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기적으로 지금 볼턴 보좌관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볼턴의 지금 일본 한국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이 이른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란 사태와 관련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서는 지금 러시아,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아마 그런 것들도 다복적으로 염두에 둔 아주 의도적 해석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